우선 워렌 버핏이 최근 은퇴 선언을 했지만 그 전부터 계속해서 승계 작업을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어느 정도 금액이 큰 투자건은 워렌 버핏이 직접 주관하지만 소액 투자에 대해서는 후계자들이 주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봤을 때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는 버핏이 계속해서 밀고 있는 투자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고 있고, 풀 코퍼레이션이라는 주식도 있습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워렌 버핏의 후계자가 주관한 투자라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오늘도 이효석 없는 이효석 아카데미에 또 나오게 됐는데, 또 여지없이 13F 시즌이 왔습니다. 특히 이번 13F는 2025년 1분기 13F인데 이게 또 혼돈의 1분기였잖아요. 사람들의 예상과 다르게 시장이 안 좋다가 3분기가 끝나자마자 폭락의 날을 맞이하게 된 그 1분기인데, 과연 이 혼돈의 1분기 거장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3F 이제는 익숙하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13F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미국에는 운용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이제 분기별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제출하는 건 아니고 해당 분기가 끝나고 나서 45일이 지나기 전에 제출하면 되는 문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는 이 13F는 1분기 기관들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F를 보실 때 고려하셔야 될 점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락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 주식 대상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 S&P나 나스닥에 상장된 해외 주식은 반영이 되는데, 근데 코스피나 유럽 거래소에 상장된 그런 주식들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누락이 있고, 그리고 왜곡도 있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옵션을 산 금액인 프리미엄이 아니라 옵션의 기초자산 가격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왜곡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거를 염두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볼 분은 이분을 먼저 봐야겠죠. 워렌 버핏입니다. 최근에 은퇴 선언을 했는데, 은퇴 선언을 하기 직전 분기에는 워렌 버핏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분기 워렌 버핏 13F의 특징은 4분기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도표가 이번 1분기에 워렌 버핏이 가장 많이 사고 가장 많이 판 주식들 탑5를 나타낸 겁니다. 근데 작년 4분기에 가장 많이 사고 판 주식 5개를 보면은 요번 분기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와 요번 1분기 비슷한 흐름을 이어나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번 분기에는 주목할 만한 주식이 없냐에 있어서는 두 가지 종목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워렌 버핏이 최근 은퇴 선언을 했지만 그 전부터 계속해서 승계 작업을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이 큰 투자건은 워렌 버핏이 직접 주관하지만 소액 투자에 대해서는 후계자들이 주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봤을 때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는 버핏이 계속해서 밀고 있는 투자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고 있고, 그리고 풀 코퍼레이션이라는 주식도 있습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워렌 버핏의 후계자가 주관한 투자라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걸쳐서 이제 보유 주식 수를 2배 이상 늘렸습니다. 그만큼 이 후계자들이 뭔가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의 미국 주식 보유 추이를 보면은 이 그래프는 이제 분기별 버크셔사의 13F 규모를 나타낸 거거든요. 보시면은 23년 4분기부터 계속해서 비중을 줄이다가 최근 들어서 좀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워렌 버핏이 계속해서 밀고 있는 이 원픽 주식은 뭐냐? 이 저번 13F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라는 주류 업체입니다. 맥주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기업인데, 그 중에서도 코로나나 모델로 같은 멕시코산 맥주가 주력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주가가 작년부터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맥주가 주력 사업이긴 하지만 이 양주 사업도 있었거든요. 근데 양주 사업이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기대치보다 못 나왔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기업에서 양주 사업을 정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양주 사업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만 맥주 산업은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꾸준히 창출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멕시코 공장에 설비 투자를 크게 지난 몇 년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설비 투자로 나갈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앞으로 현금 흐름이 좋아질 거다. 그래서 현금 흐름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주주 환원 아니겠습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배당 및 자사주 매입에 상당히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금 흐름이 상당히 더 좋아질 건데 이 좋아진 현금 흐름으로 주주 환원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으니까 버핏이 안 좋아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주 환원을 하에 나가는 와중에 마지막 버크셔 주총에서 한 얘기가, 아니 기업에 벌어들이는 돈도 중요하지만 재무 상황도 중요하다. 사람들이 잘 안 보는데 이 밸런스 쉿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의 순 레버리지 비율을 보면은 목표치 이하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부채 관리를 상당히 잘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버핏이 매수한 이후에, 그러니까 2025년 1분기에 또 큰 하락을 맞이했거든요.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이 멕시코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멕시코에서 맥주를 생산하고 미국으로 수입을 해서 파는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 공포 때문에 주식이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 멕시코가 결국 상호 관세를 피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의 관세 리스크가 사라진 측면이 있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최근 또 멕시코 관세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멕시코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방위적인 관세가 아니라 이 멕시코산 토마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토마토면은 또 이 주류업체와 무관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기업은 관세 리스크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게 4분기에 이어서 1분기에도 이 기업을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기업의 최근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24년 쭉 안 좋았다가 이 관세 공포가 현실화되자마자 주가가 급락했는데, 버핏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수를 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 물을 타는 주식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버핏의 후계자들이 밀고 있는 주식, 그 기업은 이제 풀 코퍼레이션인데,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냐, 좀 특이한 기업입니다. 이 수영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건설 자재라든지 수영장을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유지보수 제품을 도매로 주로 파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주였는데요. 그래서 이 기업의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코로나 수혜를 제대로 받았죠. 밖에 못 나가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때 또 이 집을 꾸미는 열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 열풍에 힘입어서 주택 수영장 건축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자재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그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근데 코로나 특수가 끝난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근 3년 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주가가 횡보한 이유는 실적을 보면은 명확한데, 이 그래프는 이제 이 기업의 매출 성장률을 나타낸 겁니다. 분기별 매출 성장률을 이제 전년비로 본 건데, 보시면은 8분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 매출이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안 좋은 점은 매출이 역성장하면은 그럼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 주가가 싼 편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지표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지표인 PER로 보면은 이 기업이 PER이 한 약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30이라는 거는 이 기업의 PER을 쭉 100분위로 나눴을 때 한 상위 22%에 있는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고평가된 위치에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이런 기업을 버핏의 후계자들이 왜 샀을까? 우선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롭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수영장 관련해서는 시장 점유율 1위인데 또 이 기업의 매출의 95%가 미국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관세 리스크에서 상당히 자유롭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앞서 이제 코로나 특수 때 수영장을 많이 지으면서 수영장을 짓는 데 필요한 자재들은 많이 팔았는데, 이 코로나 특수가 끝나니까 이제 자재가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실적에 악영향을 끼쳤는데, 이 기업의 말로는 앞으로 이미 수영장이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 지어진 수영장은 어쨌거나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그렇다 보니까 반복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좋은 점은 이 유지보수 제품의 마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미래가 밝아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기업에서도 이 매출 부진을 타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 도매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풀360이라고 이 도매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게 꽤나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이 도매를 위주로 하는 기업인데 최근 소매에도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 프랜차이즈도 만들어서 소매 시장 역시도 직접 공략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부진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아닐까 싶은데 버크셔 해서웨이의 후계자들이다 보니까 워렌 버핏의 철학이 상당히 잘 전수됐다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이 주주환원, 이 기업이 주주환원을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후계자들도 이 기업을 상당히 좋게 본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도표는 이 기업이 자본을 어떻게 쓰냐를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은 이 설비 투자, 이 캐펙스에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대부분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핏의 철학을 이어받은 버핏의 후계자들이 싫어할 수 없는 기업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